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좀 가히 충격적인 뉴스일 것 같은데요. 북한의 김정은이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는 전국 어머니 대회라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김정은이 이틀 연속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개회사 폐막식에 연설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전국 어머니 대회가 11년 만에 갑자기 열린 거예요. 그동안에 안 열리다가. 그리고 이 어머니 대회에 최고 지도자가 연설한 거는 196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2년 만에 연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북한의 저출산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도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권력 잡은 지가 제법 됐잖아요. 처음 언급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학계 출산율 1.8명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자식 많이나 키우는 게 애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조선중앙TV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김정은이 한 이야기를 전하는 건데,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많이나 키우는 것이 곧 다름 아닌 애국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적극 떨쳐나갈 때 우리가 목표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은 그만큼 더 빨리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이거 간단하게 볼 내용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간단하게 볼 내용 아니고,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게 아마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난 게 있잖아요. 북한은 출산율이 1.8명인데 남한은 0.7명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남침당한다. 경고를 했잖아요. 요 기사 보고 애가 기뻐가지고, 야, 우리가 굳이 무력으로 안 하더라도 나만 보니까 스스로 붕괴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인구 구조만 유지하는 존버 모드로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이런 액션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휴전국가예요. 휴전국가. 이제 대한민국 여자분들 군대 가야 될 것 같은데, 애를 많이 놓으시든가 군대를 가든가. 이거 간단하게 볼 문제 아니에요. 이거 뭐 지금 당장이야 뭐 문제 있겠습니까만은 50년 100년 뒤면 모르겠다니까. 진짜 지금이야 우리가 인구가 훨씬 많지만, 지금 이 상태대로 한 두세대 세대만 가버리면, 한 두세대 정도만 가버리면 역전됩니다. 북한이 만약에 1.8이고 우리나라가 0.7만 되더라도 두세대면 역전이에요. 인구에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여자분들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북한도 그렇습니다만은 시진핑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자는 가정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고 돌봐라. 푸틴도 똑같은 맥락으로 8명 이상 출산 러시아에 봉사하라. 물론 이제 이 8명이라는 과거 어머니 세대를 이야기한 건데, 하여튼 똑같은 맥락이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출산과 육아에 집중해라. 그게 애국이다. 이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보면서 많은 국가들이 교훈을 얻고 있는 거죠. 한국처럼 하면 망하는구나. 그 교훈을 얻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야 뭐 우리랑 좀 관련이 없지만, 북한이 이러한 인구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 만만하게 볼 내용은 저는 결코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뉴욕타임즈의 이번에 경고, 이러다가 남침당한다. 이 경고 가볍게 들어서는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남녀 역할 분담으로 갔어요. 일본의 경제단체, 정치권에서는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출산과 육아 쪽으로 역할 분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여자들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노동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좀 나아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무하는 사람들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도 커요. 이 자료 보시면 이게 2018년도 12월 기사인데 한국은행 경제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의 와사다대 박상준 교수, 한국은행 연구위원들하고 같이 한 건데, 일본의 중소기업 연봉은 대기업의 80%가 넘고 한국에서는 겨우 절반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가는 것을 기피한다? 당연하죠. 뭐 적당해야지. 이거는 너무 격차가 나니까 대기업 가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중소기업 무리해서 안 가고 뭐 프리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게 이 부분인 거죠. 이거에 대한 부분,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치권에서 해야 돼요. 정치권에서도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임금격차.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종사자 수가 작아요.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대기업 취업자가 전체의 32%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포함해가지고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 종사자 수도 적고요. 임금 격차도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청년들이 대기업 가냐 못 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일본만 이런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게 OECD 자료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 86.1 정도 나오고 일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고용 비율이 60.8. 이 60.8이란 말은 그거죠. 반대로 말하면 100에서 이거 빼면 대기업 종사자죠. 독일 같은 경우 58.9. 독일도 대기업 종사자가 많아요. 영국도 53.6. 프랑스 52.7. 미국 같은 경우는 42.1밖에 안 나옵니다. 즉 대기업 종사자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훨씬 많고 더군다나 임금에 대한 격차도 크다는 거죠.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처럼 크지 않아요. 이것도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자들 입장에서는 고용 부분에서도 대기업 남자들이 고용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급여 차이도 대기업 남자들이 좋으니까 그냥 중소기업 남자들은 그냥 아예 안 만나겠다라는 유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노동 부분에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한국이 스스로는 망하고 있지만 인류를 위해서는 생체 실험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반대로 하면 된다. 그런 것 같고 한국은 해결책 모를까요?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나거 아니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력이기 때문에 여자들 눈치를 보느라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 부족하니까 이민으로 때우자 이런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죠. 정치권도 기득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민으로 성공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조영태 서울대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예요. 휴전 국가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자식을 놓고 함께 된다면 그 자식은 군대도 가야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회복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세금이 증가할 건데 한국이 이민 올 메리트가 있나요? 저는 별로 없다고 보이거든요. 왔던 사람들도 저는 나갈 거라고 보고 또 한국의 젊은이들도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 이번에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저출산을 언급했다는 게 이게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이틀이나 연설을 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1.8명인데 조금만 푸시하면 2.1명 이상으로 금방 가겠죠. 북한은 충분히 그게 가능한 나라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학교 출산율이 뭐 0.7, 0.8, 0.6 계속적으로 가고 북한은 예를 들어서 한 2.1 정도로 해가지고 인구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북한한테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한테 먹힐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일본하고 합병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51번째 주가 되든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장에는 무슨 일 없죠. 당장에는 무슨 일 없지만 50년, 100년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뒤부터는 하여튼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여튼 심각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여자들도 이제 군대 가시고요. 군대 가시고 또 젊은 남자분들은 각자 알아서 선택하세요. 국결로 가시든 탈조를 하든 탕핑을 하든 진짜 각자 도생 시대입니다. 각자 도생 시대고 그래서 각자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제일 애매한 분들이 이제 뭐 한 40대들이 좀 애매하죠.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하고 감안했을 때는 애매하잖아요. 그나마 한 20대면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으니까 과감하게 도전할 만도 한데 한 40 넘어가고 50 정도 되고 하면 살아갈 날이 적잖아요. 이 케이스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뭐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해 보시고 하지만 이분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 탈조가 필수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언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언어 공부, 영어라든가 이런 언어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여차하면 외국으로 나가든지 이민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유학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세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